캄보디아의 12가지 독특한 풍습.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 즉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의 국가가 있다 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 습관과 전통 풍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관광국인 캄보디아는 자연히 독특한 풍습과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우리에게 놀랍고 놀라운 일이며 많은 부분이 우리 풍습에 어긋납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머리를 감을 때 머리를 감는 것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습관이지만 이러한 습관은 캄보디아의 우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아래에서 편집자는 캄보디아의 독특한 풍습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이 없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일반적으로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두 부류인데 한 사람은 스님이고 다른 한 사람은 외국인입니다. 스님들이 탁발하러 나갈 때 비나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나라의 스님들은 더욱 존경을 받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있는 것은 스님들에게 모욕이 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우산을 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벼운 비는 막을 필요가 없지만 큰 비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산을 쓰는 것과 우산을 쓰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없습니다. 더운 기후에서는 가벼운 비가 가져다주는 시원함과 편안함을 선호합니다. 캄보디아에 갈 기회가 있다면 가벼운 빗방울이 몸을 때리는 상쾌한 느낌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찌그러진 건물에서 청소도 하지 않고 식사하기. 캄보디아 시골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조 기둥 건물에 거주합니다. 1층에는 보통 아무것도 없고 2층은 일상생활로 사용됩니다. 2층 바닥을 지을 때 바닥에 틈이 좀 남게 되는데 사람이 먹고 남은 뼈나 이물질이 이 틈새로 바로 아래로 날아와서 먹어치울 수 있어서 절약이 됩니다. 청소 고민. 왼손은 부정하다고 여겨 머리를 만져서는 안 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왼손으로 물건을 전달할 것인지 오른손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는 왼손을 불결하고 불운한 것으로 간주하여 왼손 사용을 금기시합니다. 물건을 집으러.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잡을 때 왼손을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전달할 때 왼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인들은 또한 머리가 매우 신성한 부분이므로 마음대로 만질 수 없으며 어린이의 머리를 마음대로 쓰다듬을 수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무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엇을 마셔도 얼음은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물을 마시든 커피를 마시든 맥주를 마시든 먼저 사장님이 얼음 한 잔을 주시고 맥주를 마시는 과정에서 계속 얼음을 더해 주십니다.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많은 중국인들은 맥주를 마신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계속 얼음을 넣어주는 웨이터가 옆에 있어서 도저히 음료를 다 마실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결혼 후에는 남자가 여자의 집에서 살게 된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한다는 중국의 전통 풍습과 달리 캄보디아의 여자가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뒤 남자가 여자의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집집마다 사위, 모든 결혼식은 신부 집에서 거행됩니다. 전통 결혼식은 일반적으로 3일이 소요됩니다. 첫째 날은 입국일입니다. 즉, 신부집에서 신랑의 헛간, 환영 헛간, 술창고를 준비합니다. 결혼식 전 예식을 준비하며 둘째 날은 조상 숭배의식, 이발식 등을 포함하는 공식적인 날이며 셋째 날은 신랑 예배의 날입니다. 의식은 일반적으로 좋고 길한 날을 선택하는데 능숙한 노인이 주재합니다. 요즘 결혼식은 대개 간소하다. 도시 거주자와 지식인 가족은 대부분 현대식 결혼식을 채택하고 각자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문명 결혼식을 거행한다. 황소와 물소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캄보디아 사람들은 소와 물소가 신의 보호를 받는 동물이며 상대적으로 고귀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들판에서 풀을 뜯는 물소 떼를 볼 수 있지만 길에서 물소를 보면 아무도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소나 물소에게 해를 끼치면 질병 등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땅에서도 살 수 없고 물에서도 살 수 없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담수호는 캄보디아의 톤레사 호수로 길이가 500km, 폭이 110km가 넘습니다. 이 호수에는 특별한 집단이 살고 있어 지역 문화 경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978년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이에 12년간의 전쟁이 발발했지만 추방된 난민들은 두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톤레사 호수에 대나무 뗏목을 묶고 그 위에 대나무 건물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다니는 대나무 건물에서 살고 사업하고 공부했습니다. 호수가 변화함에 따라 그들은 또한 호수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물 위에서 살아왔고 이러한 생활 방식에 완전히 적응했으며 육지에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방문 시 신발을 벗으세요. 캄보디아에도 특별한 풍습이 있는데 집안에서는 신발을 신는 것을 매우 금기시하기 때문에 캄보디아 친구의 집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캄보디아 승려를 방문하기 위해 사원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하며 신발을 신고 불교 사원에 들어가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를 파이피요 라고 부르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기후와 더불어 신고 벗는 편리함도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작은 불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작은 중국 문화에서 길상의 상징이다. 우리나라 다이족의 마음속에 공작은 가장 친절하고 똑똑하며 가장 자유를 사랑하는 새이며 중국 불교도들에게 공작은 신화 속의 봉황의 화신이며 음의 결합을 상징합니다. 공작은 조화로운 여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상서로운 새이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공작을 불운한 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작이나 공작과 함께 있는 사진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옷 색깔에 신경 쓰세요. 캄보디아에는 컬러풀 위크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즉, 옷의 색상을 사용하여 요일을 나타냅니다. 월요일에는 밝은 노란색, 화요일에는 보라색, 수요일에는 녹색, 목요일에는 회색 또는 연한 파란색, 금요일에는 청록색, 토요일에는 검정색, 일요일에는 빨간색을 입으십시오. 캄보디아에서는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흰색은 캄보디아에서 죽음을 상징하고 매우 불길한 색이기 때문입니다. 흰색 셔츠는 정말 멋지지만 캄보디아에서는 가능하면 입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토요일 조심하세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토요일을 귀신과 요괴가 좋아하는 날이라고 믿고 귀신과 요괴가 문제를 일으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일부 캄보디아인들은 이 날에 보통 밖에 나가거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있고 중요한 할 일이 있다면 토요일을 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행운을 빌 수 있을 뿐입니다. 승려가 되고 싶어하는 캄보디아 남자들. 캄보디아의 종교는 그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의 지배적인 종교는 테라바다 불교입니다. 테라바다 불교는 서기 13세기에 시암에서 캄보디아에 소개되었으며 두 종파로 나뉩니다. 하나는 마하니카 종파입니다. 다른 종파는 정경을 따르는 종파라고도 알려진 타마유트 종파입니다. 두 종파 모두 국가 불교협회를 갖고 있으며 불교도는 캄보디아 인구의 95%를 차지합니다. 왕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캄보디아 남성 불교도들은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승려가 되어야 하며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승려가 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면도는 인품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안수를 받고 사회생활로 돌아온 후에는 결혼을 제안하고 취업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